이봐요. 고작 점유율 0.8%짜리 구멍가게 주제에 어디서 감히 대국을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중국 산업부의 실세 첸 소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삼성 측 협력 제안서를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당신들 기술, 그거 이미 우리가 다 베꼈어. 이제 한국 놈들은 여기서 단물 다 빠진 껌딱지일 뿐이야고. 회의실엔 중국 관료들의 비열한 조소가 가득 찼고 한국인 책임자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 0.8%가 멈추는 순간 중국 경제의 심장이 멈춘다는 사실을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생명줄을 끊는 거니까. 한국인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공장의 불이 꺼지자 30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50조 원의 거대 도시가 단숨에 유령 도시로 변해버립니다. 오만했던 대국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시진핑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발을 동동 구르게 된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한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재밌게 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장혜희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곳 후이저우의 거대한 삼성 협력단지를 지켜온 현장 감독관이죠. 지금 제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광경이라기보다 차라리 재앙의 전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검은색 관용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공장 정문을 들이받듯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남자는 첸 소장. 이 지역 산업국을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이자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찢어놓을 장본인입니다. 그는 입에 문 담배 연기를 한국인 기술진들의 얼굴에 대놓고 뿜어댑니다. 예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군요. 그의 뒤를 따르는 공안들과 하급 관료들의 눈빛에는 이미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은 탐욕이 번들거립니다. 이봐요, 김 본부장. 오늘부로 당신네 공장의 핵심 공정 설계도를 전부 우리 측에 넘기세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국가 명령입니다. 첸 소장이 낡은 가죽 가방을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던지며 윽박지릅니다. 한국인 책임자 김 본부장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첸 소장을 응시할 뿐이죠. 하지만 첸 소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한국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네 나라 지도에서 보면 점 하나 수준 아닙니까? 고작 그런 작은 나라의 기업이 우리 14억 대국의 자비 없이는 숨이나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그거. 원래 우리 종이 만드는 법 가르쳐줬을 때부터 우리 거였어야지. 이제 와서 생색내지 말고 조용히 내놓으란 말입니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쥡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삼성이 이곳에 쏟아부은 정성이 얼마입니까? 명절마다. 우리 같은 현지 노동자들에게 듬뿍 챙겨주던 한국의 그 따뜻한 정,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그들의 고결한 책임감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내고 부모님 병원비 댈 수 있었던 건 저 첸 소장이 아니라 바로 이 한국인들이 만든 일자리 덕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술을 훔치겠다니, 그것도 모자라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라며 비웃다니요. 첸 소장의 입에선 더러운 폭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점유율 0.8%? 그거 우리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일이라도 0%로 만들 수 있어. 당신들 없어도 우리 화웨이, 샤오미가 다 알아서 해. 한국 놈들은 그저 공장 돌리는 기계일 뿐이라고.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수천 명의 노동자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첸 소장의 무리한 압박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까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김 본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표정은 슬픔보다 더 깊은 결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첸 소장님, 당신이 말하는 그 0.8%가 이 도시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는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아온 겁니다. 그 신뢰를 당신이 지금 발로 짓밟고 있어요. 김 본부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하지만 오만함에 눈이 먼 첸 소장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신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대국 앞에서 신뢰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당장 오늘 오후까지 서버 비밀번호 안 내놓으면 공장 문 닫고 공안들 풀어서 다 잡아넣을 테니까 알아서 해. 첸 소장은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갑니다. 복도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비열한 웃음을 보냅니다. 야, 장혜희. 너도 이제 한국 놈들 밑에서 시다바리지 그만해. 곧 우리 중국 기업들이 여기 다 차지할 거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회의실 안을 들여다보니 김 본부장이 공장의 태극기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면 결심 때문일까요? 잠시 후 그가 수화기를 듭니다. 한국 본사와 연결되는 긴급 회선입니다. 예, 본사죠. 여기는 후이저우입니다. 플랜 B를 가동해야겠습니다. 예, 전면 철수입니다. 단 한 개의 소스 코드도 남기지 말고 모든 설비를 먹통으로 만드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첸 소장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작은 나라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공장 곳곳의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삼성의 시스템이 하나둘씩 잠기기 시작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기계들의 구문거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듭니다. 이건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이 도시를 지탱하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첸 소장은 아직도 밖에서 승리라도 한 듯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가 방금 내뱉은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피눈물이 되어 돌아올지를요. 공장 정문에 걸려있던 삼성의 로고가 서서히 불이 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업단지를 덮쳐오고 퇴근하던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스며듭니다. 김 본부장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장혜희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건 우리 직원들 마지막 퇴직금과 위로금입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당신들의 삶은 지켜주고 싶어서 본사에 간곡히 부탁했어요. 끝까지 우리를 챙기는 이 한국인의 정. 저는 그 봉투를 잡은 손이 떨려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우리 관료들과 달리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제 물음에 김 본부장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탑니다. 차 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장의 모든 메인 서버가 영구 폐쇄되었다는 알람이 제 휴대전화에 울려 퍼집니다. 첸 소장이 그토록 원하던 기술? 이제 그건 영원히 열리지 않는 상자 속에 갇혔습니다. 아니, 그 상자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첸 소장은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텅 빈 공장에는 차가운 금속 냄새와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30만 명의 실직, 50조 원의 손실, 그리고 이 도시가 무덤으로 변해가는 그 참혹한 인과응보의 시간이 말입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한국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중국은 오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게 아니라 아예 거위의 씨를 말려버렸다는 사실을요. 첸 소장이 핏발선 눈으로 중앙 서버실 문을 걷어차며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건 화려한 모니터 배너가 아니라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차가운 경고 메시지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 산업의 자부심이라며 큰 소리치던 기술자들이 사색이 되어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만 화면은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장 서버 열어. 한국 놈들이 심어놓은 암호 따위. 우리 천재 엔지니어들이 10분이면 푼다며. 첸 소장의 고함이 텅 빈 서버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수석 엔지니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건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어요. 시스템 자체가 한국 본사의 거대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연결을 끊자마자 이 공장은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된 겁니다. 공장 밖의 상황은 더 참혹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공장 정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만 명의 발걸음으로 활기차던 거리는 이제 적막만이 감돕니다. 아니, 그건 적막이라기보다 폭발 직전의 긴장감에 가깝군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식당가와 카페들은 이미 셔터를 내렸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안 오면 우린 다 죽어. 식당 아주머니의 절규가 골목을 울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하하며 애국심을 부추기던 관영 매체들은 이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대체 가능한 0.8%가 사실은 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던 심장박동이었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수천 개의 협력업체 사장들이 시청으로 몰려와 울부짖습니다. 우리 공장 창고에 쌓인 저 재고들 어쩔 겁니까? 삼성이 아니면 사갈 곳도 없는 특수 부품들이라고요.
대출금은 어떡하고 우리 직원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하지만 첸 소장은 집무실에 숨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공안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몰아낼 뿐이죠.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삼성 공장 근처에 빚을 내어 지었던 아파트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려는 사람은커녕 구경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은퇴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던 노인들은 거리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자랑이라던 화웨이와 샤오미의 반응입니다. 첸 소장은 삼성이 떠나면 그들이 빈자리를 채울 거라 장담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삼성의 초정밀 부품 공급이 끊기자 그들의 생산 라인까지 멈춰버린 겁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없이는 우리 스마트폰도 깡통이야. 내부 기밀 보고서가 유출되자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하루 만에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증발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철수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사상 누각의 밑장 하나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자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녁이 되자 베이징에서 긴급 헬기가 내려옵니다. 중앙정부의 감찰반이 들이닥친 겁니다. 첸 소장은 사색이 되어 그들을 맞이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칭찬이 아니라 차가운 수갑입니다.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외교적 참사를 일으킨 죄. 소장님, 아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하셨죠? 제가 그를 향해 나직이 묻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뜹니다. 30만 명의 실직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50조 원의 손실이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이 상황. 중국이 그토록 비하하던 한국의 정과 기술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오직 차가운 굶주림과 후회뿐입니다. 거리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삼성이 베트남과 인도로 공장을 옮긴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뒤늦은 참회가 이어지지만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 김 본부장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를 때립니다. 당신들이 짓밟은 건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당신들의 미래입니다. 이제 어둠에 잠긴 이 도시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입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이곳이 한국이라는 거인의 손길을 거부한 대가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폐허 속에서 깨닫습니다. 한국인의 자부심은 눈에 보이는 점유율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범접 불가한 기술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이징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회의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웅장한 붉은 벽면이 무색할 정도로 탁자 위에 던져진 경제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눈가가 파르르 떨립니다. 그의 앞에는 중국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IT 전문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0.8%라며 점유율 1%도 안 되는 한국 기업 하나 나가는 게 무슨 대수냐고 소리치던 놈들 다 어디 갔어? 주석의 불호령이 천장을 울리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0.8%의 진실이 이제야 중국의 목줄을 죄어오는 거대한 칼날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는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삼성의 철수는 단순한 공장 폐쇄가 아니라 중국 산업의 OS 자체가 통째로 삭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화웨이, 샤오미 공장도 멈춰섰습니다. 우리 기술로 다 된다며 라고 외치던 첸 소장 같은 자들의 장담은 처참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신형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70%가 한국 시스템 없이는 단 한 대도 조립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대국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연일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중국에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소름 끼치는 반전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뉴욕타임스, CNN, BBC는 입을 모아 한국의 위력을 칭송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 본 대가는 국가부도 위기다. 라는 헤드라인이 지구촌을 뒤덮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순간이 있을까요? 14억 인구의 거대 제국이 우리 반도 한 귀퉁이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이 풍경 말입니다.
베이징의 공학대학 교수들은 이제야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껍데기만 벗길 줄 알았지. 그 안에 담긴 집요한 장인 정신과 초정밀 시스템의 깊이는 100년을 따라가도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현장에 저는 매일 같이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자국 기업들을 투입해 공장을 가동하려 하지만 기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합니다. 삼성의 기술진들이 떠나며 걸어둔 원칙의 자물쇠는 그 어떤 해킹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건 기술의 차이를 넘어선 품격의 차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완벽을 기합니다. 우리가 대충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실직한 중국인 엔지니어의 이 한마디가 SNS를 타고 대륙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이제 중국인들에게 한국산은 단순히 비싼 제품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뽕에 소름이 돋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긴급 서한을 보냅니다. 한국 정부와 삼성 본사에 온갖 특혜를 약속하며 굽신거립니다. 세금 면제는 물론이고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놈들이라며 비하하던 그 오만한 입술에서 이런 비굴한 간청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신뢰를 잃은 곳에는 기술도 머물지 않는다. 삼성의 이 단호한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격 그 자체가 되어 전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이제 인도와 베트남은 한국을 모시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고 대기 중입니다. 중국이 버린 천금 같은 기회를 이제 전 세계가 서로 가져가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밤하늘 아래 불이 꺼진 후이저우 산업단지를 바라봅니다. 저 멀리 한국의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힌 컨테이너 박스들이 항구로 향하는 행렬이 보입니다.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합니다. 우리가 만든 건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표준을 만들었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성벽을 쌓았던 겁니다. 대국이라 자처하며 거드름 피우던 이들이 사실은 우리 없이는 단 하루도 문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전 세계가 우리를 경외하는 이유입니다. 30만 명의 실직자가 내뱉는 한숨은 이제 중국의 오만을 태워버리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는지, 그리고 진정한 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시진핑의 비상사태 선포는 결국 한국을 향한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중국은 망한다. 이 한 문장이 대륙의 밤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땀 흘려 일궈낸 기술 강국의 위엄이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입니다. 중국 전역의 대형 전광판에는 연일 삼성의 로고와 함께 우리가 잘못했다, 돌아와 달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메시지가 흐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더 밝고 더 정의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만함의 대가는 이토록 처절하고 한국인의 진심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저는 이 뜨거운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거대한 승리의 서사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첸 소장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하다 못해 처절합니다. 한때 거드름을 피우며 한국인들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던 그 오만한 손에는 이제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공안들에게 끌려가는 그의 뒤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은 수만 명의 노동자가 분노의 함성을 내지릅니다. 우리 삶을 돌려내라. 내 놈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다. 그 분노한 군중이 던진 계란과 오물이 그의 비단 양복을 더럽히지만 이제 그를 지켜줄 권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대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제 발등을 찍은 남자의 최후는 이토록 차갑고 혹독한 인과응보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폐허 같은 도시 속에서도 유일하게 온기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공장 앞 광장입니다. 첸 소장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실직자들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했지만 작은 나라라 비하당하던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 본사를 설득해 마련한 특별 위로금과 퇴직금이 담긴 봉투가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의 손에 쥐어집니다. 이건 우리 한국인들의 마지막 정입니다. 그동안 함께 땀 흘려줘서 고마웠습니다. 김 본부장이 남긴 이 편지 한 통에 광장은 금세 눈물바다가 됩니다. 저 장애인은 그 봉투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첸 소장이 훔치려 했던 기술보다 더 값진 한국인들만이 가진 뜨거운 진심이자 책임감입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를 소모품처럼 버렸지만 한국인들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내일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믿고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훔칠 수 없는 거였어. 제 옆에서 오열하던 동료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 기업에 열광하고 그들을 신뢰하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이제 후이저우의 밤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오릅니다. 중국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어둠을 뚫고 저 멀리 한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화물선이 불빛을 밝히며 나아갑니다. 그 배에는 중국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초정밀 설비들과 데이터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다시는 이 땅에서 빛을 발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더 자유롭고 더 정직한 나라에서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겠죠. 시진핑 주석의 비상사태 선포도 관료들의 뒤늦은 구걸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거인이며 기술의 품격으로 인류를 이끄는 진정한 대국입니다. 첸 소장이 비웃던 그 0.8%의 점유율은 사실 이 거대한 대륙을 지탱하던 0.8%의 핵심 신경망이었음을, 그 신경이 끊어지는 순간 거인은 사지마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가슴을 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이 기술력과 품격이 14억 대륙을 무릎 꿇리고 전 세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텅 빈 공장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려 합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이 폐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존중하지 않고 신뢰를 저버린 국가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보던 한국의 정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이제 전 세계가 교훈으로 삼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 입술에서 새어나온 이 혼잣말이 밤바람을 타고 바다 건너 한국까지 닿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했던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정점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50조 원의 손실보다 더 뼈아픈 건 다시는 한국과 같은 진정한 파트너를 만날 수 없다는 상실감일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풍경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대한민국 기술의 위대함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고 그 승리는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 장혜희의 가슴속에도 태극기가 선명하게 각인된 것만 같습니다. 한국인의 그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세계를 품는 따뜻한 정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당신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운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갑니다.